우주 쓰레기가 이 우주 파편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쓰레기가 우주 정거장에 약 1.6km도 안 되는 거리에까지 접근한다는 사실. 우리 그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대요. 만약에 우주 쓰레기가 우주 정거장을 관통하면 안에 있는 비행사들이 목숨이 실제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 진짜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예, 네.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시작 빈센조. 네, 저는 드라마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우주 쓰레기는 다시 그 위험성을 드러냈고요. 실제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 파편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최근 영화 승료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면서 세상 우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네요. 실제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봤는데 되게 소재나 이런 건 신선했는데 스포를 할 수는 없고 이들이 겪는 주인공이나 그 나오는 분들이 겪는 그런 역경이나 고난에 비해서 이 해결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막 정말 숨죽이고 보다가 에? 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정말 영화는 영화구나. 그랬는데 이 영화는 2092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주 쓰레기는 현실이란 얘기. 우주 쓰레기는 통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파편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지구를 둘러싼 우주는 청정 지역이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우주 탐험의 잔재들이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미경 언니, 송중기에 대한 예의로 봤어요. 말 너무 재밌게 하신다. 네. 네. 정윤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저는 왜 지구의 그 우주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우주로 이제 떠난다는 그런 거였는데 우주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일단 하나뿐인 지구부터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일부, 위성의 파편들, 우주 비행사가 쓰던 각종 공구 그냥 쓰다가 이렇게 확 버려버리나?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게 8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이 속도가 진짜 빠른 거네요. 우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중력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붕붕붕 떠다닐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네, KBS 항상 기사는 제가 링크 걸어두거든요. 네. 걸어두겠습니다. 끝나고요. 총알 속도가 초속 400m, 소리 속도가 초속 340m인 거 감안하면 8km면 진짜 빠른 거네요. 총알 속도보다 빠른 거니까. 설사 작은 페인트 조각이라도 위성이나 우주선을 작동 불능에 빠뜨릴 정도로 위력이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지구 궤도에는 6,000개가 넘는 위성이 떠 있고요. 28,000개 정도의 우주 파편들이 돌고 있고, 그나마 이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쓰레기가 이 정도일 뿐이고, 유럽 우주국은 1억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들이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스페이스X가 우리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거고요. 아마존 카이저 등 주요 우주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용 위성을 저마다 쏘아 올리고 있어서 하늘 위의 위성들은 더 늘어날 게로 보이고요. 스타링크만 해도 계획대로 하면 4만 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 암울한 전망으로 1978년 나사 소속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주장한 캐슬러 신드롬도 있대요. 지구 둘레가 우주 쓰레기로 뒤덮여 오히려 인류의 기술이 퇴보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도 쓰레기가 문제인데 우주도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여서 오히려 인류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의 신드롬을 반박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승려의 영화는 2092년이 배경이지만 유럽 우주국은 2025년에 우주 쓰레기 제거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오직 우주 쓰레기 청소만을 위한 우주선이고 인류의 첫 발사라고 합니다. 쓰레기 대상은 2013년 발사한 인공위성 베스파, 이게 베스파의 모습이겠죠? 아니구나. 이게 25년에 발사할 청소년이라니? 청소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들 깨시라고. 네. 상공 800km 궤도를 돌고 있고 무게 100kg 이 베스파를 대기권으로 끌고 와서 소멸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 발사한 우주선에는 4개의 로봇이 달려있다고 하고 이 베스파 위성을 낚아채는 용도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청소선이. 와, 신기하다. 그쵸? 근데 이 청소 프로젝트에만 1,900억 원이 투입되고요. 위성 1개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정말 영화가 실제 얘기였네요. 진짜로. 3,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우주의 현재 고자는 위성은요. 그 밖에도 우주에서 그물을 던져 우주 쓰레기를 건져내거나 끈끈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고장 위성을 데려오는 식의 방안이 언급되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 우주로 나가지만 그만큼 우주가 오염되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와, 진짜 많은 걸 던져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는 2020년 9월에 나온 기사예요. 민간 우주업체가 어디 있나 볼게요. 승요에서는 UTS였죠, UTS.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영화를 보고 나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더 살 수 있는데 어떤 일부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후 주목받는 우주 개발 기업 5곳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작년 5월 31일 유인 로켓 크루드래곤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크루드래곤이 뭘까요? 까마님은 뭐든 아실 것 같은. 이들은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킹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수많은 조종 컨트롤이 달린 우주선이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처럼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은 크루드래곤 그냥 이름인가 봐요. 테슬라 이런 것처럼 모델 S 이런 것처럼 크루드래곤은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크루드래곤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어떤 기업이 우주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 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이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더 밀크에서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기사를 이제 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자들은 이렇게 있고요. 구글이 투자를 하고 있네요. 구글의 모기업이에요. 알파벳. 다른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3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비전은 사람들을 화성으로 운송하는 것이고요.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은 정부와 기업 고객이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동안 ISS의 여기 국제 우주정거장에 각종 화물을 실어 날랐는데 이제 인적 수송까지 성공했고요. 향후 스타링크라는 고속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스타링크 이거는 내일 오늘 다 같이 준비를 할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아까 그 우주 쓰레기 얘기에도 나왔던 건데 이 스타링크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고속 위성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더 기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성에서도 그 인터넷을 쓰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지금은 지구에서 인터넷이 안 터지는 그런 오지 같은 곳에 이런 거를 뭐 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국내 인터넷 속도보다 무려 4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네, 요거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스타링크라는 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링크가 연간 300억 달러 규모 매출 규모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한다 하는데 실제로 올해 더 투자를 받았어요. 네. 내일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미 다른 화사의 위성 발사 사업 규모의 10배에 달하고요. 스페이스X는 이미 수백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전체 네트워크 구축하려면 10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블루 오리진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저도 잘 이제 못 들어봤는데 이 블루 오리진은 어디가? 아마존이 하는 곳입니다.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이제 물러나고 여기에 더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기는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블루 오리진은 나사와 함께 2024년까지 인간을 달로 보내는 목적의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하고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이자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2000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세상을 이끄는 파괴자. 세상을 이끄는 파괴자야. 우리 일상의 파괴자라고 불리죠. 제프 베조스 역시 우주 개발을 꿈꾸고요. 블루 오리진도 사람들이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개발하는 비전을 세웠고요. 네, 제프 베조스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우주로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블루 오리진은 발사 이후 지구에 다시 착륙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재사용합니다. 대단하죠. 뉴 셰파드 수직 이륙 착륙 로켓인데요. 이게 셰파드 이런 이름인가 봐요. 뉴 셰파드 수직 이륙 착륙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로켓. 블루 오리진은 인간 승객을 대상으로 로켓을 테스트하지 않았고요. 이 뉴 글렌이라는 강력한 로켓을 개발 중이랍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다이내틱스 등 3개 회사와 함께 2024년 인간을 달로 보내는 목적의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독수리 오영재. 네, 정말. 미경 언니 이런 걸 남기셨구나. 연지 기자님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독수리 오영재 생각이 나요. 그 노래 뭐죠? 웅파였나? 슈퍼였나? 독수리 오영재는 다 알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어디든 안전한 곳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 2024년이면 진짜 얼마 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또 한 2주, 한 달 전쯤인가 CES 다루면서 미래에 각광받는 2025년부터 50년까지 각광받는 직업이 우주개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읽을 때도 좀 뜬금없었거든요. 아니, 우주비행사. 아니, 아직 좀 미래에 좀 비전 있는 직업이면 몰라도 2025년에서 50년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때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좀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들을 마주하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죠. 2024년이면 우리 근영이 유치원 다닐 때거든요. 학교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장난 아니다라는 미래에 빨리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회사 버진 갤럭틱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상업 우주 비행 회사래요. 와 멋있게 생겼죠. 37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앞서 두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는 작은 것 같아요. 이 버진 갤럭틱은 2004년에 설립이 됐고요.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2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우주 관광 기업. 20만 달러면 얼마죠? 찾아볼까? 20만 달러.
전 달러 계산이 잘 안 돼요. 원으로 교환하면 20만 달러. 왜 이래? 왜 이래? 바꿔야지. 혹시 빨리 계산되시나요? 아유. 20만. 맞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 정도 금액입니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이상. 2억 2천만 원 이상. 네. 그쵸. 많이 못 가겠네요. 리처드 브랜슨은 2009년 상업 우주 비행을 하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했고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시험 비행을 마쳤는데 201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 소셜 캐피컬 헤도소피아라는 곳과 합병을 해서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좀 베일에 쌓여 있었나 보죠. 상장 초기 주가가 8% 올랐는데 큰 변동이 있었고 이 최초의 우주 관광 회사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정말 이런 곳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 있는 제이 스미스는 슈퍼이군요. 움파가 아니라 네 여기는 진짜 아니요 누구나 상상은 현실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로켓 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켓 앱. 여기 로켓 앱 웹사이트에 그래서 가져온 거라고 하고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투자자는 이렇게 있고요. 퓨처 펀드 잘 모르겠다. 14억 달러 평가액이. 로켓앱은 나사는 물론이고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입니다. 프로젝트 기관이고 공군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성장 중인 소규모 위성 발사 기업이고 로켓앱은 2018년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받았고요. 설립자는 피터백이 2006년 로켓앱을 설립했을 때 벤처 캐피탈은 상업우주 카테고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시대를 엄청 앞서 나간 곳이네요. 백시오 우리 백가만님 생각나네. 백시오 우주와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은 뉴질랜드 기업가 마크 로켓에게 투자를 받았고 이 마크 로켓은 본래 스티븐슨이었는데 우주에 대한 열정으로 성까지 로켓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까지. 네, 마크 로켓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로켓랩 이사를 일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다고 하고요. 와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이제 저로 따지면 로켓 연지가 된 거예요. 로켓 연지. 이름 성까지 바꿨어요. 현재 로켓랩은 3D 프린팅 엔진으로 만든 일렉트론 로켓으로 유명하고요. 이 로켓의 제조 비용은 5만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 크기의 4분의 1 정도고요. 스페이스X의 굉장히 작은 그런 걸 만드나 봐요. 높이는 56피트에 500파운드 정도고 여기서 뉴질랜드 마하이와 우와 멋지겠다. 버지니아 왈럽스 섬에서 발사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2013년 미국으로 이전을 했고요. 작은 우주선을 궤도에 보내기 위해서 총 2억 8,8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래닛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다들 멋있게 생겼다. 투자가들은 이런 곳이 있고 평가 금액은 22억 달러. 나사 과학자였던 크리스 보쉬우젠, 윌 마샨, 로비 신들러 이 세 사람이 2010년에 플래닛을 설립했고요. 자금 유성을 사용해서 지구 이미지를 찍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플래닛은 지구를 찍은 이미지를 판매했고요. 우리가 밖에서 그 우주의 이미지, 우주 속에 있는 지구의 이미지를 보는 걸 이렇게 찍는 데가 여긴가 보네요. 이미지 속 데이터는 작물의 건강을 파악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트래킹하고 도시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농업과 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이미지를 구매하는 고객이 500여 개에 이르고요. 조금 사업 목적이 약간 다르긴 하네요. 이를 통해 7개 고해상도 위성을 확보했고 여기에 구글은 플래닛의 이미지를 구매하는 계약까지. 와 진짜 신기합니다. 어쨌든 플래닛은 지구궤도에 350개의 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했는데 이 중 150개가 궤도에 나와 있다고 하고요. 플래닛은 지난해 시리즈 D 펀딩을 통해서 1억 6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이 5개의 업체가 굉장히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부품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봤던 우리 이 기사 엄청난 우주 쓰레기를 양산하는 업체가 되는 이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뭘 할 수